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전에 심각하게 빠지다가 오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밑꼬리 반등이 출현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오후에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 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분 차트를 보면 오전 내내 빠졌다가 여기서부터 10시 반이죠. 그 이후로 반등이 나오고 그 이후에 1시를 넘어가면서 양봉으로 전환되는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뿐만 아니라 종합지수도 빠질 만한 그렇게 큰 요인은 없어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다. 이거는 뭐 아직까지 뭐 북한하고의 무슨 문제가 생긴다던가 그런 거는 아닌데, 일단 뭐 말 좋아하는 호사가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다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좀 호도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지금 하락률이 가장 큽니다. 우리나라 체력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만 그렇게 빠질 만한 요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밀리면 여기까지 떨어지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아침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 수급 동향을 보면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프로그램 매매 동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외국인이 오전만 해도 양시장 모두 매도였어요. 근데 장 끝나갈 때는 거래소 2천억, 코스닥에 370억의 매수가 들어왔고, 거래소에도 금융투자가 코스닥 시장에서 적극적인 매수를 나서면서 지수를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약 4,8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매일매일 틀려요. 이게 과거 같으면은 한번 선물 잡으면 뭐 5천억 1조씩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오늘은 매수, 내일은 매도,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불안한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뭐 점심시간 때 금투세 관련 얘기가 또 한번 나왔죠. 뭐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고는 이제 하는데, 이재명 대선 준비 조직, 그러니까 이재명을 좀 좋아하는 그런 조직에서 금투세 시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국 의원이 금투세 시행을 하지 않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점이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저께 이제 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별다른 내용이 없이 나왔던 한동훈 그 대표도 이재명 1심 선고, 여기 11월 달에 잡혀 있거든요. 그 전에 김 여사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민주당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투세 부분을 좀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그거에 따른 이제 힘을 보태주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정치적으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투세는 조만간에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이거라도 빨리 해소해야지 우리나라의 그 디스카운트를 좀 없애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이 나왔죠. 2.4% 정도 올랐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매수하나 이렇게 봤거든요. 장 끝나고 봤더니 약 500억 정도의 매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일부 팔고 기관이 좀 매수해주고 해서 조금 반등은 나왔는데, 아직도 외국인의 매수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너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추세적인 V자 반등이 나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서 다시 하락하는, 아니면 뭐 박스권을 그리던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뉴스 중에서 요게 나왔죠. TSMC 반도체 하웨이의 그 AI 칩에서 발견됐다라고 해서 미국 상무부에서 조사하겠다, 대만의 TSMC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좀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뭔가 구조적으로 바뀌진 않아요. 내년에
경기가 안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주식은 미리 땡겨와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떻게까지 전년 동기 실적이 나올지 그리고 1년 내내 실적이 안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누가 적극적으로 삼성전자를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인 매매는 하고 할 수는 있지만 뭔가 추세적으로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간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주식이 오늘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왔지만 여기 추세적인 상승을 돌리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고 뭔가 큰 호재가 나와야 됩니다. 장 초반에도 뭐 국산 뭐 자폭 드론을 만들어서 뭐 포타처럼 비축하겠다, 뭐 북한군을 첫 배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시끌시끌했었어요. 하지만 오후에는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오늘 보시면은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그동안 주도해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국채, 10년물 국채가 4.2%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9월 달에 여기 FOMC에서 금리 인하 비컷을 하면서 3.6까지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 4.2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올라가지? 기준금리를 내쳤는데 왜 국채금리가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요거는 바로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트럼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뭐 4.2에서 뭐 5%까지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법인세를 인하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법인세를 인하해주면 세수가 빵꾸가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빵꾸 나는 거를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메우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과거에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트럼프 초기에 그 집권을 할 때는 미국의 애플이라든가 많은 IT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를 깎아주니까 여기 다 단기 순이익이잖아요. 단기 순이익인데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얘기는 단기 순이익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당연히 EPS라든가 퍼에도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적들이 좋아지면서 IT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세 정책은 무조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주요 정책이 있지만 감세 정책이 나오면서 법인세를 처음에는 1%밖에 안 깎습니다. 워낙 그만큼 많이 부채가 많기 때문에 21%에서 20%로 떨어뜨리고 최대 15%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제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재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요. 또 우리 옛날에도 보면은 그때도 힐러리가 된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다 점쳤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됐어요. 이번엔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봅시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트럼프의 대표적인 공약은 감세 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세를 시작하자마자 한 1% 낮출 거고 그 다음에 최대 15%까지 떨어뜨리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감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재정 적자가 커지는데 역시 부족한 세수를 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당연히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채권이 올라가는 이유는 트럼프 집권 때문에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를 미리 선 반영을 하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간 겁니다. 이번에 파월이 진짜 빅컷을 해가지고 민주당을 밀어줬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게끔 올라와 버렸어요. 비웃으면서 올라와 버려갖고 요게 이번 바이오 기업들의 하락 요인이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그 전부터 올랐어요. 10월 달부터 계속 올랐거든요. 4.1, 4.2까지 다 올랐는데 갑자기 바이오가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였는데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수혜주가 아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 전부터 올랐어요. 4%대 넘어갔고 4.1%. 바이오 주식이 여기서부터 올랐을 때도 그때부터 벌써 반영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트럼프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는 없고, 지금 재산적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함부로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과거처럼 다운시킬 수는 또 없습니다. 그런 걸 가정하면 의외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채권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결국엔 금리 인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사안이죠. 내년, 내후년까지. 유럽도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점점 금리를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바이오가 이런 국채금리 때문에 뭐 하락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가 저게 지금 구조적으로 뭐가 바뀌어가지고 반등이 나오는 거지 이게 뭐 갑자기 해서 막 급등이 나오거나 이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들도 반등이 나왔잖아요. 오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많이 올랐죠. 외국인 기관 들어오면서 올랐고 오랜만에 BM도 3% 정도의 반등이 나왔지만 누가 봐도 이게 갑자기 그냥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래프는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말 그대로 반등 국면인 거예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직까지 주도주가 바이오가 끝났다 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고 대외 환경이 그렇고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LG 엔솔이 오늘 스텔란티스하고 캐나다 합작법인 공장 모두를 양산에 돌입했다. 그래서 45만 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해내겠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요거 나오면서 좀 지산지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좀 훈풍이 도는 이런 모습이 또 나왔는데 한마디로 전기차가 살아남으려면 가격 경쟁력 기존에 있는 그 내연기관하고 이기려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거나 아니면 나라에서 보조금을 줘서 거의 비슷하게 만들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트럼프가 되면 보조금을 뭐 일단 줄이겠다라고 계속 하고 있고 이런 부분 또 유럽도 보조금을 줬다 뺐다 이러기 때문에 사실 유럽도 그렇게 돈이 없어요. 독일도 그렇고 그렇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 잡혀 나가는 겁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워낙 그 전기차들이 덤핑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건데 또 전기차를 중국산을 쓰자니 또 불이 나잖아요. 하여튼 이래저래 아주 그냥 난립니다. 가격 면에서는 살만한데 또 믿을 수는 없고 이런 거죠. 뭐 거기에 또 LG화학이 본격적으로 중국에다가 특허권 소송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LFP는 몰라도 LCM 쪽은 들어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제 요 올려드린 것도 보면 권영수 그 LG 에너지 솔루션 고문도 여기 내용이 좀 길어요. 근데 이게 짧게 나와 있는 건데 결국에는 중국이 그 LFP로 그렇게 커질지 몰랐다라는 게 그 주논이고 그 다음에 LCM으로 NCM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좀 고급화된 전기차에서는 우리가 우위에 있다. 왜냐하면 자꾸 불난다는 얘기를 또 이분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쉬쉬하고 있지 엄청나게 중국에서 불이 나고 있다. 지금 중국에는 통제가 되잖아요. 언론이. 그래서 불난다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심각하게 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나올 수가 없대요. 중국 내에서는 팔리는데 유럽이 또 적극적으로 나갈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배터리가 경쟁력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다만 배터리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좀 배터리 가격을 좀 혁신적으로 다운시킬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장악하게 되는 이런 선수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진행 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원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2원 90점 올라가지고 1820원, 1382원까지 올랐죠. 요게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더 올라갈 거다. 트럼프가 되면 1400원도 넘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한번 올라갈 거는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위기 때의 그 가격대 환율이 있다라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1380원에 있을 위치는 아니거든요. 사실
벌써 1,300원 밑으로 떨어졌어야 되는 그런 환율인데 환율이 자꾸 그 옛날에 그 외환 위기 이럴 때 금융 위기 요때 1,400원대 나온 건데 그때 같이 지금 위기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인데 거의 1,400원대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그 기초 체력이 과거와 같지 않다라는 이걸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율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수입 물가가 엄청 올라가지고 우리 같이 좀 수입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대외 경쟁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방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 일봉인데요. 좀 올랐죠. 10월 달부터 4만 원대 안에서 52,000원까지 갔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니까 이걸 뭐 추세적으로 뭐 끝났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까지는 추세적인 상승 요인이 많이 남아 있고 연말이나 연초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환홀이 없다 하시는 분은 좀 이런 조정받는 기회에 조금씩 비중을 실어주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제약바이오 섹터가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대외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이제 불가피합니다. 주식은 항상 조정 후에 올라가고 늘 그러왔던 거예요. 계속 올라가면 부러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올랐다 떨어졌다 이러면서 보세요. 얼마나 올랐다 떨어졌다 많이 합니까?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잔파도라고 하는데 회사를 믿고 이런 잔파도를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산이 크게 커져 있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면서 앞으로 있을 이벤트에 집중해 보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 위에 연락처 010-8283-5540으로 신청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거예요. 요것도 안 하면 또 어떻게 들어오냐고 자꾸 문자를 주셔갖고 이렇게 신청이라고 꼭 쓰셔야 돼요. 신청. 알겠죠? 멤버십으로만 운영하고 절대 무료방이 없습니다. 텔레그램 무료방, 카카오톡 무료방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사칭 사기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꼬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절대 이런 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금리 인하는 계속 될 거고요. 정부의 밸류업도 결국에 늦춰주진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개별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반등 국면이기 때문에 상승 국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지수는 좀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박스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개별성 주식의 폭등이 많이 나옵니다. 수익률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많은 개별 종목들에 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지금 안 먹었다. 지금 못 먹었다. 알테오젠 못 먹었다. 한올을 바닥에 못 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럴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사칭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액 1년 단위로 받고 있지 않고요. 9만원, 3개월에 21만원. 이렇게 일부러 금액을 오픈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할인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저렴한 금액으로 여러분들과 평생 운영하겠다라는 모토로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테오젠은 밑에 좀 빠졌다가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좀 탄력적인 움직임, 조정받아도 장중에 올라오는 느낌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직도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바뀌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만 좀 전체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왔고 점차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반도체 시장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지금 삼성에 대한 기술력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삼성그룹 자체 내부적으로도 거의 준 공무원들이 많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뭔가 혁신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내부 고발이 있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냥 거의 준 공무원처럼 월급 받아가지고 월급 루팡이라고 하는데
월급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많지, 뭔가를 좀 개발하고 뭔가를 뭘 해보겠다라는 사람들이 뭐 주위에도 그렇게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근만 그냥, 삼성이 야근을 많이 해요. 야근만 이렇게 막 하는데 뭐 성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게 지금 삼성의 문제예요. 옛날 이건희 회장만의 뭐 어떤 경영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부자가 이렇게 3대가 오면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재벌들이 다 3대 경영이거든요. 어떻게 잘 헤쳐나갈지 참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최근 시장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움직여요. 프로그램으로 오전에 약 500억 정도 매도했다가 다시 400억 매수했으니까 거의 뭐 위아래 따지면 거의 1000억이 왔다 갔다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움직이니까 뭐 완전 기계적으로 어제 1700억 샀다가 1600억 팔고 또 오늘 아침에 매도했다가 매수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약한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의 그 개인 매수 상당히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수급이 약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물량이 나와도 툭툭 떨어지는 이상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점차 우리가 체력을 좀 길러가지고 내성을 키워서 변동성을 좀 작게 만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밑꼬리 양봉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전곡점이 나올 수도 있고 좀 반등 국면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에서도 음봉 다음에 양봉으로 붙이는 모습, 기술적 분석상으로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이번 주 좀 더 남았지만 이렇게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모습이 마감이 될지, 뭐 목요일 금요일 시장이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섹터들이 돌아가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쪽도 쫓아가는 순간 먹기 힘들어요. 그냥 가만히 자기가 좋아하는 포지션으로 가만히 들고 있는 게 현재로서는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또 새로운 주도 섹터가 나타나면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유통방에서 내주는 신호대로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